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모으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노년에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젊을 때부터 엄청난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특별한 습관과 선택이 있었을 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선택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습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여유롭게 사십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돈 걱정을 하시죠. 차이가 뭘까요? 단순히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소득이 높았던 사람이 노년에 꼭 부자인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중간 정도 수입을 올렸던 분들 중에 노년에 부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 이웃에 사시는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높은 수입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75이신데 참 여유롭게 사십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가시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 선생님은 젊을 때부터 특별한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떼어 놓으셨어요. 적금도 하시고 조금씩 주식도 사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새는 구멍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 들어 아프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김 선생님은 그걸 미리 아셨던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컴퓨터 학원을 다니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손주들에게 배우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 뱅킹도 하시게 됐고 온라인으로 물건도 사시게 됐습니다. 이게 생활비 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10년, 20년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노년의 부자가 되는 분들의 첫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을 젊을 때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의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10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쓰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부자가 되는 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돈을 도구로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분이 계십니다. 둘 다 한 달에 10만 원씩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첫 번째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뭐하러 돈을 쓰나, 그냥 모아두자. 두 번째 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건강검진을 더 받아볼까?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배워볼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큰 병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검진을 제대로 안 받아서 병을 늦게 발견한 겁니다. 치료비로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모아둔 돈은 다 쓰고도 모자랐습니다. 두 번째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년 10만 원씩 건강검진에 투자했습니다. 운동 강좌도 듣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을 다 써버린 것 같죠? 하지만 건강을 지켰습니다. 큰 병도 없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주 3회 일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벌게 됐죠.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 더 부자가 됐을까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돈을 쓰는 순간만 보면 손해 같지만 긴 시간으로 보면 투자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70이 넘어서도 책을 사십니다. 한 달에 서너 권씩 사서 읽으세요.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무슨 책이냐고 합니다.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보지 뭐하러 사느냐고 하죠. 하지만 박 할아버지 생각은 다릅니다.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지식을 사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읽은 책 중에서 주식 투자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당주에 대해 알게 됐어요. 작은 금액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배당금으로 2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책값은 얼마였나요? 15,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이 매달 20만 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도구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돈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돌려줄까? 단순히 즐거움만 주고 끝인가? 아니면 뭔가 남는 게 있을까? 모든 지출을 투자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즐기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큰 금액을 쓸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돈이 내 건강을 지켜줄까? 내 지식을 늘려줄까? 좋은 관계를 만들어줄까? 이런 질문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쓰기만 하는 돈이 아니라 돌아오는 돈이 되는 거죠.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게 노년의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복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습관에도 복리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나중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죠. 노년의 부자가 되는 분들은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합니다. 정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81살이십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십니다. 특별한 일기는 아닙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얼마 썼는지, 누구 만났는지 적으세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60년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달에 돈을 많이 쓰는지, 어떤 곳에서 돈이 새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조금씩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정보를 얻는지도 보였어요. 그러면서 관계도 정리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는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과일값이 너무 비싸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같은 내용을 적으신 거예요.
일기를 보니까 매년 같은 시기에 과일값이 오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미리 사서 보관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셨죠? 작은 냉동고를 하나 사셨습니다. 과일이 쌀 때 미리 사서 얼려두기 시작했어요. 1년에 50만 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작은 금액 같나요? 10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000만 원이죠.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 선생님은 매일 신문을 읽으십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작은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부동산 기사, 주식 소식,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죠. 몇 년 하시다 보니 자기만의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패턴을 발견하셨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몇 달 후에 특정 지역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작은 땅을 하나 사셨습니다. 2년 후에 3배로 올랐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신문 읽고 기록하는 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큰 성공은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매일 뭔가를 기록하세요. 지출이든 생각이든 만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패턴이 기회를 알려줍니다. 어디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일상 속 복리 효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공책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일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쓴 돈, 만난 사람, 들은 이야기를 간단히 적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1년 후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큰 변화를 보게 될 테니까요. 관계를 자산으로 키우는 습관. 돈만 모으면 부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노년에 진짜 부자가 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거든요. 노년에 부자가 되는 분들은 이걸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관계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강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6이십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셨다가 65세에 정리하셨어요. 은퇴 후에 뭘 하실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 결심하신 게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거죠. 매달 대학생 5명과 점심을 먹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랑 대학생들이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하지만 강 사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게 뭐였냐면요. 질문을 잔뜩 준비하고 가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앱을 쓰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 사장님이 재미있다고 이야기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투자 기회를 소개해줬어요. 강 사장님은 그 중 하나를 골라 작게 투자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이었어요. 2년 만에 그 회사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강 사장님의 투자금은 5배가 됐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젊은이들과의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만약 집에만 계셨다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들 점심을 준비하세요. 그냥 밥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자식들은 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게 됩니다. 누구네 아들이 부동산 일을 한다더라. 누구네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라더라.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할머니는 그렇게 알게 된 분의 도움으로 집을 잘 팔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으셨어요. 관계가 돈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를 돈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가 나중에 기회로 이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기 귀찮아집니다. 집에만 있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정보도 끊어집니다. 정보가 끊어지면 기회도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를 만나세요. 친구든 이웃이든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관심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손주들이랑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요즘 뭐가 유행인지, 젊은이들은 뭘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대화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자산으로 만드는 것. 이게 노년의 부자가 되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돈을 흐르게 만드는 습관. 마지막 습관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바로 돈을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돈을 꽁꽁 묶어둡니다. 쓸까봐 두려운 거죠. 이해합니다. 더 이상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돈을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돈은 그대로니까요. 실제로는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노년의 부자가 되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르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 할아버지 사례를 볼까요?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은행에 넣어두셨어요. 이자가 연 2% 정도 나왔습니다. 1년에 600만 원이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배당주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으시고 인터넷 강의도 들으셨어요. 몇 달 공부하신 후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3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배당주에 넣어보기로 한 겁니다. 나머지 2억 원은 그대로 은행에 두셨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배당주에서 연 4% 배당이 나왔습니다. 1억 원에 4%면 400만 원입니다. 은행 이자 2억 원에서 400만 원, 배당금 400만 원. 합쳐서 800만 원이 됐습니다. 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당금 400만 원을 다시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배당금이 더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돈을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순환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취미를 살려서 수익을 만드셨어요. 뜨개질을 좋아하십니다. 평생 취미로 하셨던 거죠. 어느 날 손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뜬 수세미를 인터넷에 팔아보면 어떻겠냐고요. 처음엔 누가 사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도와줘서 온라인 마켓에 올렸어요.
놀랍게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개 정도 나갔어요. 수세미 하나에 3,000원씩 받으셨습니다. 한 달에 9만 원이죠. 적은 돈 같나요?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뜨개질할 때는 시간 때우기였어요. 하지만 누군가 사가고 좋다고 하니까 보람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돈을 흐르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작은 수익이라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다면 전부 은행에만 넣어두지 마세요. 일부는 안전하게 보관하되 일부는 흐르게 만드세요. 배당주든 월세 받는 작은 상가든 방법은 많습니다. 취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나요? 작은 그림을 그려서 팔아보세요. 글쓰기를 좋아하시나요? 블로그를 시작해서 광고 수익을 받아보세요. 요리를 잘하시나요? 작은 반찬 가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돈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흐름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더 이상 돈이 줄어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흐름이 모이면 나중엔 큰 강이 됩니다. 돈을 흐르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돈을 흐르게 하려면 모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돈을 적절히 나누면 더 큰 흐름이 생깁니다. 장 선생님은 매달 수입의 10%를 기부하십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연금이 150만 원이시니까 15만 원 정도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부하고 나면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용돈을 받기도 하고 물건을 팔면 좋은 가격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 선생님은 확신하십니다. 돈을 흐르게 하니까 돈이 돌아온다고요. 심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기부를 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죠. 불안감이 줄면 더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쓰지 않게 되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돈을 흐르게 만드는 습관은 이런 겁니다. 돈을 꽁꽁 묶어두지 않는 것. 적절하게 투자하고 취미로 수익을 만들고 때로는 나누는 것. 그러면 돈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여러분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통장에 묶여있는 돈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흐르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투자든 작은 사업이든 작은 나눔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작은 흐름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을 아는 것, 관점을 바꾸는 것, 작은 일상의 복리를 만드는 것, 관계를 자산으로 키우는 것, 그리고 돈을 흐르게 만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가? 그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매일 지출을 기록해보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보는 것. 통장에 돈 일부를 흐르게 만들어보는 것.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1년 후에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큰 결과를 보게 될 테니까요. 노년의 부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